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수업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과학 82쪽, 83쪽, 그리고 실험 관찰 38쪽을 준비해 주시고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잎에 도달한 물은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의 흡수 기능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 색소물에 넣어두었던 백합이 기억나나요? 하루가 지난 뒤 백합의 줄기를 잘라보았습니다. 줄기로 물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잎과 꽃도 붉게 변한 것으로 보아 줄기에서 이동한 물이 잎과 꽃으로도 이동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잎에 도달한 물은 식물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과정에 사용된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영상을 잘 보았나요? 사진처럼 비닐봉지 속에 이렇게 물방울이 생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비닐봉지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까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순서는 왜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겼을지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만화는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과학 1단원 과학자처럼 탐구해볼까요? 수업을 참고해주세요. 이 만화 속에 나오는 친구는 아빠와 빵 반죽을 만드는데 왜 내가 만든 빵 반죽만 발효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어요. 아빠가 만든 반죽과 내가 만든 반죽의 위치를 가만히 살펴보니 창가와 냉장고 아니었으니까 효모가 발효하는데 온도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라는 탐구 문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내가 정한 탐구 문제에 대해 예상되는 까닭을 정해보았지요. 그림 속 친구는 효모는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1단원에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최종 결론을 내는 공부까지 모두 해보았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궁금해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궁금해했나요? 네, 왜 나뭇가지에 비닐봉지를 씌워두면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길까를 궁금해했었죠. 그렇다면 오늘 탐구 문제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는 왜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길까? 라는 탐구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탐구 문제에 대해 예상되는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가설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동원하세요.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어디로 이동을 했나요? 줄기를 타고 잎과 꽃으로 이동을 했었죠. 우리가 배운 것을 잘 참고하여 각자 가설을 세운 뒤에 실험 관찰 38쪽에 기록해 봅시다. 모두 가설을 잘 세워보았나요? 다양한 가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가설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검증해 본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검증해 볼 텐데요. 우리는 오늘 뿌리에서 이동한 물이 잎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와 연관되어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잎에서 물이 나와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을 설계해야 할까요? 다음 실험 준비물을 참고해서 실험 관찰 38쪽에 실험 계획을 세워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고민해 보세요. 모두 실험 계획을 잘 세워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실험 계획을 세워봅시다. 선생님은 먼저 두 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이렇게 물을 채우고 하나는 잎을 제거하지 않은 고추 모종, 하나는 잎을 제거한 고추 모종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로 씌워서 약 하루나 이틀 정도 관찰을 해볼 예정인데요. 잎을 제거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잎을 통해서 물이 나왔다라고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잎을 제거한 고추 모종과 잎을 제거하지 않은 고추 모종 반드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잎에서 나온 물이 밖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실험 준비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에 앞서서 같게 해야 될 조건과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을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같게 해야 될 조건은 삼각 플라스크의 크기, 물의 양, 고추 모종의 크기나 모양, 실험 장소.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은 고추 모종의 잎의 유무만 다르게 해야겠죠. 하나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하나의 고추 모종은 잎을 모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을 자른 고추 모종과 식물의 잎을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을 각각 집기병에 담아서 실험 장치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기는지 유무를 잘 관찰해야 할 것이고, 이 집기병 안에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실험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어떤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길까요? 삼각 플라스크 안의 물의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설치해 놓았던 잎을 제거한 고추 모종과 잎을 제거하지 않은 고추 모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잎을 제거한 쪽에는 육안으로 살펴보기에 전혀 물방울이 맺힌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잎을 제거하지 않은 쪽은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고, 비닐봉지를 이렇게 툭툭 건드렸을 때 물방울이 맺혀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비닐봉지를 열어서 실제로 안에 지금 물같이 보이는 이것이 물이 맞는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기병의 줄어든 물의 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제거한 쪽의 집기병은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에서 물의 높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 가지를 제거하지 않은 쪽의 고추 모종이 담긴 집기병은 선생님이 표시한 것보다 약간 아래쪽에 물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 줄어든 것이 보이죠? 관찰 결과 잎을 제거한 쪽의 집기병에서는 비닐봉지에 물이 생기지 않았고, 잎을 제거하지 않은 쪽의 비닐봉지 안에는 물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잎을 제거한 쪽에는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았고, 잎을 제거하지 않은 쪽에는 물의 양이 줄어들었죠. 이 관찰 결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세운 가설을 여러분들은 수용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탐구 결과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서 실험을 하고 관찰한 내용을 직접 쓰고 가설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잎이 있는 모종에서는 물이 생겼고요. 잎을 제거한 모종은 비닐봉지 속의 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웠던 잎에서 물이 나와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어떻게 잎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잎에 있는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 때문이에요. 잎의 뒷면을 현미경으로 약 1000배 정도 확대를 하면 다음과 같이 기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잎의 뒷면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작은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잎에 도달한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일부 사용이 되고 대부분은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긴 까닭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겠죠?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직접 실험 관찰에 기록해 보세요.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긴 까닭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알아볼까요? 잎에 도달한 물은 광합성에 일부 사용이 되고요. 대부분은 잎의 기공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과학 시간이 되었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